카카오톡 아이디이고요. 요거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교재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24시간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니까, 다른 학원에서 혹시 그 1차나 기본 강의라든가 이런 거 수강하셨던 분들도 상관없어요. 다른 학원에서 출제했던 문제가 풀이를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그 문제 저한테 오픈하시고 저한테 풀이를 해설해 달라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제가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고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뭐 기본 강의를 저한테 듣지 않고 다른 분한테 들었다, 뭐 독학을 했다, 독학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편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적으셨죠?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울게요. 적었어요? 네. 그리고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번 과정은 8주 과정이에요. 8주 과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그 기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재산보험 이론 실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강의 때 잘 집중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남은 기간 동안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면 시험 3보험,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3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뭐 꽈락이 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지금이요.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술 문제든 계산 문제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 과정이 좀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잘 활용을 8주 동안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3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보면 이거는 뭘 묻는 거구나, 얘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것만 습득하셔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8주 과정. 여기 끝나면 바로 이제 모의고사로 연결됩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예상하는 게 5주 과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저는 4주 동안 8주 과정 중에 4주 동안 약술 문제를 다 정리해요. 약술 문제를 다 정리합니다. 여기 1, 2, 3, 4주 동안 약술을 다 정리하고 주차마다 과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과제를 반드시 써보셔야 돼요. 반드시 써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적어도 2번 이상은 써봤던 문제를 접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고 눈으로만 습득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뺏겨요. 많이 뺏깁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제가 3보험 시험 봤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모자랐거든요. 저는 시험 봤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모자란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하다가 10분, 15분씩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는 것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딱 문제를 접하면 얘는 뭘 묻는 거구나. 표준약관의 뭐 사기에 의한 계약을 묻는 거구나. 그러면 떠올라야 됩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게 딱 떠오를 수 있도록 많이 써보셔야 돼요. 정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너무 긴장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막 쓰다가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를 참고 이렇게 하다가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쭉쭉쭉 쓰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번 과정의 나머지 4주는 모의고사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9회분을 드려요. 9회분. 모의고사 문제를 9회분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어떤 분들은 이 구회분 문제만 잘 이해를 하면 산보험 뭐 푸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총정리하고 구회 문제를 전부 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기초 계산 문제 또 반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만 잘 이해를 하면 산보험은 뭐 좋은 점수를 맞는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암기만 하면 산보험은 좋은 점수 맞는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 강사들이 그 문제를 분석을 해요. 이렇게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지,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어떤 출제자가 좀 바뀐 것 같다, 느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최근의 문제는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사례 문제라든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표준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그 동의 있죠, 그죠? 타인의 보험에서 그 타인의 동의에 대한 철회,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뭐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뭐 갑자기 헤어지면서, 그죠? 헤어지면서 뭐 이수일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심순애는 그 본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자, 이럴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이렇게 하고 10점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맨날 암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뭘 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서 써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이래서 이 약관 조항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럴 때 이 조항이 적용되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암기하면 뭘 묻는지 몰라가지고 시험장에서 시간 뺏기죠.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잖아요. 그럼 써. 그럼 엉뚱한 걸 쓰고 나오거나 아니면 빈칸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의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점수를 상당히 짜게 줍니다, 산보험은요. 자동차 보험도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고요. 재산보험 이론 실무도 점수를 굉장히 야박하게 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목표를 60점 정도로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점 이상. 그럼 지금 수석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약 한 75, 6점 정도밖에 안 돼요. 산보험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산보험이 좀 저조한 사람도 있고, 평균 네 과목의 평균 점수가 한 75 중반대 정도 되는데 6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 거의 다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대신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혼란이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정점을 딱 찍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슬럼프가 오거나 이게 이렇게 떨어져.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슬럼프가 오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깊게 들어가서 그래요. 이런 논리가, 사례가, 이런 사례가 이러면 막 헷갈립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막 헷갈리고요. 특히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뭐라고 하진 않고 항상 잘하고 계신다. 요것만 조금 건드려 주셔야 될 것 같다. 여기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긴 하는데, 장애율 같은 거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 장애하고 혼동해가지고 답안지에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망연자실 하시죠. 배상 책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논리를 피세요. 근데 여기를 넘기셔야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항상 이 최고의 이 컨디션을 시험 볼 때까지 쭉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한 거 무조건 이해하세요. 복습. 때려 죽여도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여기 첫날인데 몇 문제를 드리냐면 27문제나 드려요. 다 약술 문제입니다. 27문제. 자, 표준 약관하고 제도성 특약의 약술 문제예요. 자, 작년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 이런 것들을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27문제나 돼요. 자, 다음 주는 어떻냐? 다음 주는 문제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음 주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주도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탈 이렇게 합산을 하면 80문제 정도를 드린다. 거기에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주차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다음 주 올 때까지요. 답안지 다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게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귀찮아요. 귀찮다기보다는 좀 제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 대학교에서도 강의해야 되고 또 지금 중간고사라서 막 문제 내고 막 이것도 하고 채점도 하고 뭐 올리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저도 원래 손해사정사기 때문에 업무를 합니다. 직원들을 많이 시키긴 하는데 직원들도 좀 그렇고 제가 해야 이게 좀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답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내가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분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합격을 시켜야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오신 첫날이시잖아요. 그죠?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시고 뭐 동영상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니야. 오늘 첫날이니까 가서 제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7월 달에 7월 셋째 주에 보는 시험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첫날이라서 이렇게 보고 만나 뵙고 이분들 내가 일일이 하나 저기 1차 시험 다른 학원에서 오셨든 뭐 하셨든 간에 나 믿고 따라오게 해서 합격률을 높여야지. 그렇지. 전투력이 높잖아요. 그죠? 두 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반대 입장인 우리 수강생분들도. 그래서 첫날에 문제를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반드시 써가지고 팔이 좀 뭐 아프거나 뭐 아끼지 마세요.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편하게 답안지에다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뭐 A4 용지, 빈 용지에다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가죠. 이쪽에 모의고사 가면 제가 답안지를 어떻게 답안지 양식에 맞게 쓰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안지 쓰는 요령, 그 다음에 암기는 어차피 이 표준약관을 통째로 다 암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천재가 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셔서 외운 거에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이시면 돼요. 대신에 논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를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제가 넣으라는 말, 넣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조금 틀리더라도 숫자가 좀 틀려도 부분 점수는 다 줘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인데 깜빡해가지고 2년으로 썼어요. 깜빡했구나. 근데 나머지는 다 논리가 정연하네. 10점이면 적어도 절반은 줍니다. 절반은 주는데 그거조차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빵점이죠, 빵점. 점수는 0점 몇 점, 1점 차이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무지기수예요. 엄청 많아요.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거요. 그죠? 네. 무겁죠? 무겁죠? 자, 하여튼 이렇게 가고요. 자, 시험 문제 구성을 보십시다. 시험 문제 구성은 이래요. 자,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100% 기출됩니다. 여기 제가 써놓을게요. 자, 100% 기출이에요. 이거는 이전 거의 한 10년 이상 동안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안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를 버리고 나는 이거 후유장애 분류표 외우는 거 너무 짜증나.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왜 이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10점에서 20점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100점 만점 중에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시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죠? 제가 암기할 수 있는 그 아주 쉬운 방법을 저만 쉬운지 모르겠지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는데 그 방법이 다 맞지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0% 기출되는 문제, 여기 실손의료보험금 계산하는 문제, 여기도 100% 기출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얘가 2021년 7월 1일인가요? 7월 1일자로 약관이 개정됐죠. 그죠?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2021년도에는 오락가락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 21년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기출을 했고, 그리고 2020년인가 봐요.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이네. 죄송합니다. 2020년 7월 그 이전에 3세대하고 4세대를 문제를 둘 다 반영을 했다가 그다음 작년에는 역시 4세대만 기출이 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3세대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자, 4세대만 열심히 습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행인 건 3세대보다 4세대가 우리가 문제 풀기는 훨씬 쉬워요. 훨씬 더 쉬우니까 제가 제시하는 문제 있죠. 그죠? 그거만 잘 이해하시고 외울 거는 면책 사항 있잖아요. 요거 하고 비율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요번 4주차 과정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4주차 과정에서 그 4주까지 다루지 않고요. 4주까지는 여기를 합니다. 여기를.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여기 첫 번째 여기 있죠. 그죠? 표준약관 및 제도성 특약을 오늘 할 건데 자, 여기도 100% 기출됩니다. 100%. 여기도 100% 기출되는데 여기는 그 문제 점수 비율로 따지면 요즘에는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어도 10점 정도는 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유장애 판정 기준은 사실은 여기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약관이 2018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18, 19, 20, 21년도 거의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개정 이전하고 약간 오락가락했던 게 그 장애 분류표 판정 기준을 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골라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다가 작년에는 아예 판정 기준을 주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외우란 얘기예요. 보통 이 장애 판정 기준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약 한 10년 정도를 씁니다. 10년 정도를 사용해요. 10년 정도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약관이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이번 2018년도에는 조금 약간 늦었죠, 그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바꿨는데 바꾸면서도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긴 했었어요. 의학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회사하고 뭐 독립손사는 일단 뭐 상관이 없고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그 다음에 그 의학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 논의를 했어서 반영이 됐는데 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장애 분류표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올해도요. 자, 그럼 문제 구성 아시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문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주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사망보험금 계산하는 게 10% 정도, 약 10점 정도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암보험금 계산, 그 다음에 상해 질병 특약,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사례 문제라고 해가지고 막 다 섞어 놓습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2015년도에 냈던 문제를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다. 요런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드렸듯이 수준이 그 정도만 올라오면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응용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그죠? 암기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데요. 자, 요번 과정에서는 여기를 뽀개기 합니다. 표준 약관 및 제도성 특약, 그다음에 장애 판정 기준, 그다음에 여기 특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술 문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외우는 건 제가 제시해 드려요. 이거 외우세요. 요거 외우면 뼈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교재 구성이 이렇게 뭐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교재를 잠깐 볼까요? 요거를 제가 요거를 잠깐 보시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보험계약 성립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험계약 성립 나오고 뒤에 이렇게 비워놨어요. 이만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이렇게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이만큼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목차를 정리하시란 얘기예요. 목차 정리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험계약의 성립 2018년도 기출됐고요. 제가 목차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정리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외울 거는 이거예요. 제가 밑줄 거는 거 있죠, 그죠? 여기 조건부 승낙 4가지. 그 다음에 승낙 전 사고 담보 제도의 제한 이렇게 3가지. 요거만 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약술 문제는 목차를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차를 정리할 때 대목차를 이렇게 잡으세요. 첫 번째는 의의입니다. 물어보는 사항에 대한 의의. 그러니까 정의를 적으란 얘기예요. 몇 줄, 많이 적지 마세요. 2줄 내지 3줄만 적으시면 돼요. 이게 뭔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에 제가 여기 지금 대목차를 잡아놨죠. 의의 이렇게 했어요. 보험계약의 성립이야. 의의.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데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자마자 보험회사가 무조건 오케이 받아들일게 승낙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에 4가지에 대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고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서 이걸 외우시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제한법,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일부 보장 제외, 그죠? 부담보법, 그 다음에 보험금을 삭감하는 삭감법, 보험료 할증법 이렇게 4가지를 암기하시고 얘네가 뭔지 각각 뭔지 이렇게 아셔야죠. 그죠? 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승낙 전 사고 담보제도 제가 이거 암기하라고 했는데요. 대목차는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세요. 의의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들을 외우시면 돼요. 지금 승낙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부 승낙, 제한법, 삭감법, 부담보법, 그죠? 그 다음에 할증법 이렇게 4가지를 암기하시고 얘네가 뭔지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에 따른 효과입니다. 효과.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나눠드릴 문제 있죠, 그죠? 과제 문제 3번이에요. 3번. 저는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자, 이거 묻는 항목이 뭐냐면, 자, 3번 문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규정된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엔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이러면 목차를 이렇게 잡아요. 의의 이렇게 잡고요. 첫 번째 의의. 그 다음에 대목차 크게 중대 사유가 뭐냐? 중대 사유에 대해서 요 내용이죠, 그죠? 요 내용. 자, 그러면 여기에 암기해야 될 게 여기에 2가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 2가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뭐예요? 고의사고 유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서류의 위조 및 변조 행위. 보험 가입자, 보험금 청구권자가 고의 사고를 유발했거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나 변조 행위를 하게 되면 중대 사유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중대 사유. 약관에서 규정한 중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계약을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외울 건 딱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중대 사유 해지 나왔네? 그럼 내가 써봤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중대 사유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적고 그 다음에 내용 외울 거 딱 목차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내용인지 살을 붙여서 적고 그 다음에 이 효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 페이지 딱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선의성이 요구되는 계약입니다. 이거 다 알아요. 누구나 그죠? 써보지 않으면 또 못 써. 그죠? 우리 보험계약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유불상사 선계 부독. 저는 막 이렇게 외우거든요. 유상 쌍무계약, 불료식 낙성식 계약, 상행위성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은 그 다음에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은 선의계약입니다. 최대 선의계약이고요. 보험계약은 계속계약이고 그 다음에 부합계약이고요. 독립계약이다. 유불상사 선계부독. 맨날 미친놈처럼 이것만 외워.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그 다음에 앞자를 따서 외우든, 뭐 고스톱 치면서 외우든,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암기를 하셔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대사유가 뭔지 요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죠? 요 내용이 들어가는데, 중대사유는 두 가지가 있다. 약관에서 규정한 중대사유.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나 변조하는 행위. 이렇게 위조나 변조하는 행위도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적고, 그 다음에 중대 사유 발생의 효과는 당연히 안날로부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밑줄 근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여기 앞에는 살이죠, 살. 이 말을 도출시키기 위한 그냥 이거 그 글빨 이런 거 있으면 또 잘해요. 우리 저희 재산보험은요. 자,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할 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후유장애 판정 기준이나 장애 분류표를 암기할 때는 외울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겠거니. 얘보다 얘가 당연히 장애율이 높겠지. 더 안 좋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암기해서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막 미친놈처럼 육구 세륙 이사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요 답안지는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답안지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답안지 사이즈가 이렇고요. 줄 간격이나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거 잘 이렇게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1교시 끝나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답안지는 5주차 이후부터 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손으로 쓴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쓰란 얘기가 아니죠. 똑같이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이런 거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와우, 다 지워지는구나 이게. 혹시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여쭤보실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없죠, 그죠? 없을 거예요. 제가 워낙 잘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아침이고 긴가민가하고 제가 무슨 장사꾼인가? 뭐 이러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나 요거 몇 년도에 기출됐어요? 몇 년도에 기출됐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별 3개.
별 체크하시고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 있죠, 그죠? 나눠드린 문제 제가 별 체크한 문제는 다른 거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못 썼어요. 27문제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만은 써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모의고사 다 끝나고 시험 보기 마지막 주차나 그다음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여기 수강생 분들 다 연락처를 제가 다 습득을 해가지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하니까 좀 설사 제가 찍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잘 다 이해하시면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다 나왔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2회 이상 3회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4회, 5회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툭 치면은 이거 내가 써봤던 거네? 이렇게 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손이 부러지도록, 그죠? 여기 손목이 부러지도록 아시겠죠? 펜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첫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참고로 시험 볼 때는 요즘에는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 그 젯 스트림 있잖아요. 요거 이걸 볼펜 장사하는 게 아니라서요. 여기 없네. 제트 스트림 저도 답안지 쓸 때 이 제트 스트림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요, 맞아요. 저게 이제 0.7인가가 있고 0.5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시험 볼 때 저걸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걸 쓰지 않습니다. 너무 좀 저는 뭘 썼냐면 플러스 펜을 썼어요. 플러스 펜을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이렇게 12개들이 한 다스 있죠. 한 다스를 그냥 사갖고 가요. 새 거를 사갖고 가서 쓰다가 뭉툭해지고 잘 안 나오죠. 그럼 밑에 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다른 걸 꺼내서 또 써요. 다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끝나죠. 그럼 다시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을 상당히 계산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볼펜 이런 거 갖다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나이 엄청 많으신 분들도 막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오고 보험회사 직원 막 단체로 와가지고 시험 보고 막 이래요. 단체로 막 도시락도 나눠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해. 야 1교시 문제 뭐 어쩌고 막 절대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률이요. 우리 1차 시험이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렇죠? 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봤는데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2차 시험 아직 우리 원서 접수는 안 했는데 경쟁률이 약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9대 1 정도.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응시하는 사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결과로 봤을 때는 약 한 9점 몇 대 1 정도, 그러니까 10대 1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은 거기서 일단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안 오는 사람, 그다음에 왔다가 1교시 끝나고 나가시는 분, 그러니까 허수가 엄청 많습니다. 허수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시험 원서 접수하라고 해서 그냥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그냥 느낌만 알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허수가 절반 이상이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4교시까지 앉아 계신 분들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경쟁률을 봤을 때는 저는 많게는 한 3대 1 정도, 그리고 2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명만 제끼면 된다. 그렇죠? 간단하죠? 옆 사람만 제끼면 돼요. 근데 다 이렇게 학원들을 다니시거든요. 우리 학원, 그 다음에 저기 아이모 학원, 그 다음에 저기 원탑, 퍼스트 거기 있죠, 그죠? 거기 원장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거기도 제가 원장님하고 거기 그 강사분들 제가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고요.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면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요번에 뭐 막 이러면서 막 시험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좀 학원들 또 있잖아요. 그 메이저 학원 말고 조금 이제 좀 근데 이제 그런 학원이 또 메이저 학원인가? 요즘에는 워낙 그 동영상이 활발하게 돼가지고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코로나 이후 수강생이 엄청나게 많이 없다가 그 요번 연도에 기본 강의하고 그 이후에 그 뭐 패키지인가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강생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강의실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람이 한 2분, 3분, 뭐 4분, 5분 뭐 이 정도 많이 없었는데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개인 정보를 다 오픈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모르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이 사람은 누구지? 근데 제가 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합니다. 뭐 근데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저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이제 긴장 풀렸죠? 질문 없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이따가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자 보험계약 성립이에요. 보험계약 성립이고요. 자 여기는 시험에 거의 잘 내지 않습니다. 거의 잘 내지 않고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험계약의 성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의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입니다. 자, 승낙은 보험회사가 하는 거고요. 청약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목차에서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럴 때 이렇게 문제의 스타일을 내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보험회사의 승낙, 조건부 승낙.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원래는 거절이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승낙의 거절인데 목차를 만드는 거는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부 승낙입니다. 조건부 승낙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리고 뒤에 제도성 특약에서 이어져요. 제도성 특약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자, 조건부 승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조건부 승낙이 왜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이해가 더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건부 승낙이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의 기초가 뭡니까? 보험의 기초는 위험률이에요. 철저하게 보험 대상자의 위험률을 가지고 보험료를 구성합니다. 위험률을 가지고요. 자, 위험률이 높은 사람하고 위험률이 낮은 사람하고 한데 섞어서 또 동일한 보험료를 받게 되면 뭐에 반해요? 뭐에 반합니까? 보편의 원칙 그리고 또 뭐죠? 뭐 하여튼 이거에 반해 위험률을 동등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엔간한 사람들은 다 그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자의 그 기본 조건을 그냥 일반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우리 평균체라고 하죠, 그죠? 평균체 보통 그냥 일반적 사람들 뭐 신체 건장한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에 현격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다 거절을 해버리면 보험회사가 장사가 안 되죠, 그죠? 가입률도 저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험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전가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 승낙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위험률을 동등하게 일치를 시켜주느냐.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을 자, 위험률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그 직업이나
직종이나 또는 연령을 고려해가지고 직업, 직종, 연령을 고려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상해보험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상해보험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위험률이 매우 높은 운전기사들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요즘에 플랫폼 노동자들 있죠. 그죠? 오토바이 이륜차로 막 배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상 운전을 해서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위험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가입 금액을 당신은 상해 위험도가 높은데도 가입 금액을 똑같이 뭐 1억, 뭐 3억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가입 금액을 제한합니다. 보통은 뭐 1,000만 원 이상, 뭐 3,000만 원 이상 가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일부 보장 제외라고 하는데요. 얘는 부담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주로 질병보험에서 활용을 합니다. 자, 직업, 얘는요, 과거의 병력이나 신체 장애 등을 고려해서 특정 질병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 질환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약술 문제로 이렇게 단일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제도성 특약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질병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지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강조를 안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일단 네 가지가 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 금액을 삭감하는 방법이죠. 그죠? 지급하는 보험금을 삭감하는 삭감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 100% 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약정을 걸어놓는 거죠. 뭐예요? 역선택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뭔지 다 아시죠?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기사들 있잖아요. 대리운전기사라든가 운송기사, 그다음에 플랫폼 이륜차 운전자들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주로 가입금액 제한법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올려서 받는 양자의 방법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재산보험에서 일단 이륜차를 상시 반복적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되죠. 그죠? 일단은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례 문제는요. 최근 우리나라 정세에 이슈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모의고사에도 반영을 하지만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승낙 거절할 수 있죠. 위험률이 너무 높아. 조건부로도 계약 인수를 못해. 그러면 승낙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는 게 자, 승낙을 거절하게 되면 초회 보험료를 만약에 받잖아요. 그죠?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했으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죠? 보험료를 돌려줄 때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어떻게 합니까? 더해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막 가로넣기로 내요. 유치하게. 우리 시험이요. 상당히 편차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기본 강의 시간 때 제 강의를 들어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막 이 쓰레기 같은 문제라고 제가 하거든요. 이 무슨 초딩도 아니고 이런 가로넣기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로넣기 이렇게 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2점 뭐 이렇게 해서 내요. 초딩도 아니고. 너무 창피합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자격사들이 있어요. 뭐 노무사라든가, 그죠? 뭐 감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면 변호사가 가로넣기 문제 내는 거 봤어요? 변호사 시험에?
이런 거 내면 지금 정말 창피한 거. 여기 다 지금 우리 손해사정사 되실 거거든요. 다 됩니다. 제가 봤을 땐 되실 거죠. 예, 거봐. 다 될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낸다고요. 그럼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찍어주냐고. 이거 가로놓기 이거 나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잘 이해하세요. 우리 표준약관에서는 이율을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계산을 안 해요. 평균 공시 이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관 대출 이율이라고 있거든요. 평균 공시율보다 약관 대출이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자, 이것도 정리한 문제가 있는데요. 평균 공시율보다 약관 대출이 더 높다는 얘기는 이자를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자한테.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뭔가 큰 과오를 저질렀을 때 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과오를 저지른 게 아니죠. 당신 인수하려고 언더라이팅을 해봤더니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이런 직구는 저희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 돌려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크나큰 잘못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평균 공시 이율까지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죠. 그죠? 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왜요? 중간에 우리 방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모집인들이. 이거 왜 얘기해? 얘기하지. 그러면 혼쭐을 내야 됩니다. 원래는요. 자, 하여튼 그렇고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납부 통지가 있죠. 그죠? 납부. 승낙을 받을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납부 통지는 당연히 며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괄호넣기 나와요. 유치합니다. 30일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숫자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달력 주고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달력을 이렇게 주고요. 달력을 주고 언제 청약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오늘 며칠입니다. 근데 아직도 납부 통지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봅니다. 간주해버려요. 그냥. 그죠?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의제라는 제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 좀 약간 법률적으로 승낙의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승낙하기 전에 발생된 보험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원칙은 뭡니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계약 전 알릴 내용, 즉 고지 의무 내용이 보험 사고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단 계약에 있어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세 가지죠. 그죠? 자,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승낙 의제 담보 제도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죠?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러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여기 보험계약 성립에서는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뭘 암기해야 됩니까? 뭘 암기하셔야 돼요? 조건부 승낙 4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그리고 얘가 뭔지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순환됩니다.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몇 년 전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이따위로 내요. 문제를. 아시겠죠? 문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평균 공시율의 정의도 있죠. 그죠? 요거 잘 이해하시고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암기해야 될 거 4가지 조건부 승낙 암기하시고 목차는 의. 그 다음에 승낙 또는 거절 또는 조건부 승낙 이렇게 3가지
챕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데 당연히 효과는 계약이 거절하게 되면 뭘 줘요?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 공시일에다가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더해서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 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보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어떤 의무가 생겨요? 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될 납부 의무가 있죠. 그죠? 그죠? 이제 여러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이제 권리와 의무 관계들이 쭉 형성이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 공부할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조건부로 승낙하게 되면 효과가 당연히 조건을 받아들여서 승낙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계약이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보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나 그 특단의 사정이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다음에 독특하지만 진단계약에서 아직 진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진단계약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이 사람 나이가 좀 많네. 원칙적으로는 무진단 계약이에요. 고지 의무를 잘 이행하잖아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뭐 사는 동네는 어디고 직업은 뭐고요. 평소에 아픈 적 없고요. 이렇게 하면 보통은 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당신이 한 말이 맞군요. 우리는 인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의심스러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고혈압 없다고? 병원에 가셔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할게요 라고 하는 계약에 대해서 진단을 받지 않았다. 그럴 경우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했어요. 하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좀 빨리 갑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보험계약 성립한 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약 철회입니다. 청약 철회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9페이지를 보세요. 청약 철회는 2014년도에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눈으로 보세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청약 철회가 2022년도에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잘못했나요?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뺄게요. 2022년도에는 서면동의 철회가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그죠? 나왔어요? 나왔나요? 그러면 가볍게 보시죠.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이 됐는데 가볍게 여기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청약 철회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은 뭐 쿨링오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법적 성질 뭐 이딴 거 모르셔도 됩니다. 청약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했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모집인의 설득, 꼬심에 의해 가지고 그냥 가입을 했네. 그래서 이거를 철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성권.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나 철회할래? 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그냥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험료 낸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청약 철회를 하는 데에는 요건이 있어요. 보험증권을 수령하고 나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청약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 증권 수령일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철회 제한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를 암기하셔야 돼요. 청약 철회 제한. 청약 철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성권이라고 했는데 얘를 제한하는 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청약 철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단계약은 청약 철회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아주 짧은 계약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못합니다. 자,
둘 다 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둘 다 청약 철회를 못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이미 보험 혜택을 다 보고 나서 그 계약을 청약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문 보험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도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사숙고를 다 해서 그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쿨링 오프를 못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이거 당연하죠? 그죠? 30일을 초과한 계약 당연합니다. 왜요? 아까 우리 앞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립된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를 원래 청약 철회 방법은 뭐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고요. 효과는 보장 제한, 그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면 청약 철회 전에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그죠? 계약자가 청약 철회를 할 때 보험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효과가. 보험 사고가 발생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를 강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받아들이겠죠. 그죠? 너 보장 안 될 건데 청약 철회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최초의 보험 계약을 청약을 하고 나서 그죠? 승낙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험회사가 승낙이 이루어지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급해 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 하니까 초에 보험료를 낸 걸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발생된 보험 사고는 당연히 어때요? 보상이 안 되겠죠. 소급되니까, 그죠? 그러면 근데 보험 사고가 난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청약 철회할래. 그러면 보험회사가 너 보험 사고 난 거 알잖아. 근데도 할 거야? 우리 보상할 건데 어떻게 할래? 그래도 할래.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만 돌려주고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근데 보험 사고가 발생한 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철회를 했어. 그러면 보험회사가 청약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작년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 기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라네. 그 중요도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셨다가 그 다음 페이지 쭉 나갈게요. 우리 하나 했어요. 하나 했는데 참 힘들군요.